제가 한번 굉장히 좀 반성했던 계기가 한 번 있어요. 작년에 제가 군부대 강연을 조금 많이 다녔어요. 사단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요즘 MZ분들 군부대 들어오면 힘들지 않냐. 사실 내심 제가 좀 동의받고 싶었던 거죠. 저도 이제 경영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동의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랑 그때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와일드한 그 군대에 적응하는 그 과정이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건 별 차이 없었다. 그때 당시 연탄불 갈고 물 없으면 뭐 다라이라고 부르는 곳에 물 채워놓고 정전도 일어나고 아침 9시면 국기에 그냥 경례도 하고 말 그대로 와일드한 곳에 있다가 군대라는 와일드한 곳에 와도 별 적응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한 이런 시대에 살다가 군대라는 와일드한 곳에 오면 당연히 적응하기 어렵지 않냐.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 당연함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대신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시간 안에 완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완수해내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준호헤어의 회장님, 강윤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필리핀 속담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엄청 이유는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유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한 것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사람들은 나은 삶을 살게 될 테고요. 이유를 대고 물러서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100m 달리기를 15초 안에 끊고 싶다, 또는 13초 안에 끊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100m를 달려봐야 돼요. 한 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봐야 되고. 그 완주를 반복하는 능력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표한 것에 다 다르는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도착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성취감. 그 성취감 생길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 도파민을 맛보는 그 경험.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성취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패할 만한 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성공할 만한 것만 하세요. 성공할 만한 거. 10kg 다이어트 할 거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실패를 자꾸 하면서 그걸 자기 자신에게 자꾸 비판하지 말고요. 성공했으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성취감을 경험한다면 저는 반드시 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취업하려고 했죠, 망했을 때. 광고 대행사에서는 한략상이 좀 있는 편이어서 급여도 뭐 그때 뭐 거의 억대 연봉 가까이 갔었으니까 30대 초반에 친한 형 회사가 있어서 그 형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데 놀러를 갔어요. 저한테 빚이 얼마냐?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 다 갚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럼 3년 정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형이 벤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한 2억짜리였거든요. 저거 사는 데는 거예요. 뭐 그럼 또 한 2년에서 5년 집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강남에 한 10억 정도 했거든요. 또 한 10년, 17년요. 뭐 몇 살이냐 그러는 거예요. 50이 넘은 거예요. 내가 다시 취업을 해서는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문제라는 걸 그 형이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형이 또 이정표를 줬어요. 나는 10개월만 딱 하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마음을 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9개월 15일째 LG에서 처음으로 150만 원짜리 수주했는데 그게 지금 나를 만들었다. 너 몇 개월 됐냐고 8개월이라고 그랬더니 2개월 더 남았네. 2개월 더 해봐. 그 2개월 더 할 거리가 이제 머리띠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띠가 이제 반전을 만든 거죠. 제가 봤을 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서 뭐 다시 취업했다면 7년을 이제 비슷한 노동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개념을 정리한 법인데 그걸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가 만다라트표라고 이제 다시 정립해서 일본에서 시작한 자기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22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선수들 뭐 이대호부터 시작해서 김현수 이런 선수들을 7회까지 단 2안타로 틀어막았어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야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수술을 받았는데도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고 LA 다저스에서는 그 오타니 쇼헤이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을 했어요. 왜냐? 자기 관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16년에 제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만다라트표를 본 거예요. 정중앙에 거대한 목표를 하나 세우고 8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그 8가지 사건을 위해서 다시 또 64가지의 징후를 만드는 작업인데 64가지의 목표만 하면 이 정중앙의 목표가 이루어지게끔 설계한 건데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이렇게 오타니 쇼헤이의 그 첫 번째 목표가 몸 관리예요. 몸 관리만 하는 마음가짐 가지는 거.
마음가짐 가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밥을 7숟가락 먹기 뭐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그 대신 강도는 높아지죠. 그걸 그대로 야나두에서도 만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새로운 1위가 되고 싶은데 어디선가 1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페북에서 먼저 1위를 해보자. 페북에 그때 에듀 쪽의 1등이 18,000명이었거든요 18,000명은 넘을 수 있다고 본 거죠, 팔로워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쪼개면서 64가지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3주 지나니까 1만 명 넘어가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제 목표는 회사 매출 15억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주변 인프라가 마련되어서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전엔 좀 감각적으로 잘 피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기꾼들 되게 잘 피해 나갔던 것 같아요. 사기꾼들을 판별하는 방법은 그렇게 돈을 잘 벌 거면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벌게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 맞는 사람은 살면서 조금씩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제 성향도 명확해지고 철학도 명확해지니까 워렌 버핏이라도 제 원칙과 안 맞으면 저는 안 친하게 지낼 거예요. 1번 기브 앤 테이크 명확해야 돼요. 100원을 줬으니까 100원을 하는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제 친구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제가 밥을 뭐 이렇게 10번 사도 돼요. 고맙다, 잘 먹었다. 또는 뭐 내가 떡볶이 한번 사줄게.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적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고맙다고 하는 관계 자체가 불균형이고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딱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과도 웬만하면 선을 긋죠. 이렇게 좀 원칙이 생긴 것 같아요. 나름 노하우가 있기도 해요. 내 인생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말을 주신 분이라면 지난번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와닿고 앞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기프티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보통 10잔에서 100잔을 나눠서 보내드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00번을 내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실제 실천하고 난 다음에 성과나 어쨌든 뭔가가 있으면 다시 또 한 번 더 보내드려요. 지난번에 그 말씀 덕택에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노하우라기보다 이것도 제가 제 멘토였던 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약간 더 개량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제가 극진히 대접하는 것보다 멘토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저에게 주셨는지 피드백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살 때 저를 주변에 민철유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민철유, 포유류, 갑각류 이런 것처럼. 나는 나만의 종족이다.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경상도 분들이 민철유가 안 되는 거예요. 민철유, 민철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철유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그때 만사마라고 뚜루뚜루 그걸 보고는 민뚜루 민뚜루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쓰는 영어 이름이 민투루예요. 민은 진실이다, 신뢰다, 뭐 민투루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여전히 유일한 종족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목표는 비욕망 시장에서의 승자가 되는 게 저희 목표고, 비욕망 시장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자기 혼자서 못하던 것들을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매우 잘 된다는 것은 인류의 발전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데려다 줄게가 저희 목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상상한 공정의 한 60%는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했던 만큼은 못 갔지만 저희가 목표했던 곳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잘 가고 있습니다.